안녕하세요.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방금 저희 왓챠 파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디 포스터 주연의 콘택트를 추천을 받아서 봤는데 일단 너무 좋았고요. 계속 종교 이야기랑 과학 이야기가 언급이 돼가지고 저 두 개를 소재로 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갈 줄 알았어요. 종교와 과학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 융합이 되면은 좀 더 아름다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그 몽글몽글한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느끼기로는 결국은 과학계에서 종교계를 보고 얘기할 때 뭐 증거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과학계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연구에 뭐 몰두하는 거나 뭐 비슷한 관념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영상미도 너무 아름답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유명한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뻐꾸기 님도 그 왓챠파티상의 채팅 뉘앙스로 봤을 때 저와 동일하게 1회차 감상인 걸로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영화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종교가 됐든 과학자가 됐든 간에 본질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바는 같다. 진실을 찾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승화를 시키는 것을 결국 같기 때문에 그만 좀 싸워라라는 그렇게 종교를 싫어하고 신에 어떤 그런 존재를 부정하던 조디 포스터가 결국에는 형용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말하면서도 좀 놀란 것 같았어요. 법정신에서 나도 그걸 증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순간 옆에 있던 매튜도 저 말이 정말 진심이구나. 그녀라면 절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 그의 말이 진심이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했죠. 결국엔 종교를 대변하는 인물과 과학자를 대변하던 인물이 서로의 의견이 동일시되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과학자인 이 조디 포스터도 깨닫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나 목표라는 게 결국 다르지 않구나. 저들도 나랑 비슷한 인간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조디 포스터가 결국 그곳에 가서 그들의 메시지를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 같은 혹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상평 잘 들었습니다. 그 카깡님은 중간에 뭐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이슈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원래 보셨던 작품이세요? 저 올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조디 포스터가 떨어지고 한 번 더 다른 사람이 그걸 체험했었나요? 한 번만 하고 끝났었죠. 그게 왜 그랬지? 뭐 떨어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저는 그거 자체가 조디 포스터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저는 진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을 꾸며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 믿음이 과해지면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주제의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영화 완전 끝나기 직전에 그 실제 캠에 녹화됐던 노이즈는 18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나가지고 마지막에 그 장면을 하나 넣어주면서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은 아니면 뭔가 환각을 본 거를 좀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암시를 하면서 끝나긴 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었거든요. 근데 SF 소품 같은 게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쵸. 시대가 시대다 보니. 예. 옷 같은 것도 너무 촌스럽고 조금 시대를 타는 SF 영화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소품이나 CG 같은 것들은 그 시대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기에 조금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 자연을 찍어 놓은 것들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좋죠. 근데 시대가 지나도 좀 괜찮은 SF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덜 드러나게 만든 영화도 있어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는 지금 봐도 그렇게 많이 촌스럽진 않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화자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요. 네. 거의 한 20여 년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인데, 네. 그때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와.
저는 오히려 TV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텔레비전 장면이 굉장히 많이 비춰주는데 네. 영화 속에서 왜 그럴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영화가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 시작할 때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우주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주인공 소녀의 눈동자로 장면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 눈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증명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깔리는 것 같아서 그 당신이 믿고 있는 건 뭐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전파 신호로 전해지는 걸 믿는 것이냐 아니면 당신 맨눈으로 본 걸 믿는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종교와 과학의 그 대립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가 흘러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방식의 차이지 뭘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에서. 영감님이 그 우주선 처음에 이제 타러 가잖아요. 네. 살아가면서 인생이 원래 이런 거 아니냐라고 조디 포스터한테 얘기하는데 조디 포스터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대로 살았냐,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말이 되게 저는 중요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전체는 하나이고 하나는 결국 전체에 따라 종교적인 메시지 같은 거, 과학이란 건 결국에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로버트 제메키스는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보면서 의아했던 게 그 TV 방송 화면을 보여줄 때 영화를 찍는 카메라의 시점으로 깔끔한 화면을 관객들한테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그 브라운관 자체를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 노이즈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TV 화면들이. 근데 저는 그게 눈이 되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을 텐데 굳이 이 카메라로 브라운관을 한 번 더 찍은 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자님의 해석을 적용시켜 본다면은 딱 맞는 그런 해석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에 오프닝 때는 우주를 거쳐서 조디 포스터 아역의 눈동자로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웜홀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는 조디 포스터의 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우주가 펼쳐진단 말이죠. 그것도 지하자님이 하셨던 해석이랑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과 좀 맞는 것 같고, 그 조디 포스터의 가장 든든한 그 조력자죠, 켄트가 맹인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저 맹인이라는 설정을 뭐 불필요하게 넣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지화자님의 그 해석이 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울님 이거 보셨었나요? 저는 그냥 들을게요. 저는 20년 전에 봐가지고 20년 전에 보셨구나. 97년작이더라고요. 근데 한 살 때 보면은 기억이 나나요? 아유, 그렇죠. 아, 그래서 봤죠. 아, 네. 아, 그랬구나. 그쵸. 아, 어머님이 태교를 되게 잘 하셨네요. 어머님이 뭐를 보느냐가 중요한 그런 태교에 대한 이야기로 또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만 생각했던 거는 네. 조디 포스터가 쓸쓸하고 외롭고 심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나요? 그 우주에 가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한 그 존재를 만나는 거죠. 네. 거기서 어쨌든 이 어떤 위안을 얻고 돌아오는 거죠? 맞아요. 내가 잘 기억하고. 그렇죠. 네, 그 형상이 그쪽으로 텔레포트해서 온 누군가가 편안한 환경에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기억에 있는 가장 좋았던 풍경이라든지 인물 같은 것들을 시각화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소울아,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콘택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셨던 거를 잘 들었습니다, 소울님. 어멈빵님은 콘택트 보셨을까요? 20년 전이랑 10년 전쯤에 한 번 더 봤던, 그냥 10대, 20대 때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인상이 너무 깊게 남고 엄청 전 좋아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깨달았던 게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문구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놀면서 직접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찾는 그런 아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점차 발전하고 이제 그렇게 우주까지 가게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이게 뭐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종교적인 거에 밀접한 관계가 많아서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메키스 감독 맞죠? 네. 아마 제작사 입김도 들어갔겠지만 엄청 쉽고 그나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각색이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이거 아마 소설도 좀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설정이 네.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소설을 한번 영화 보신 분들이 읽어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물론 오래된 소설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칼 세이건이 이 영화 원작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영화가 나오는 거 보기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랑 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빠 있잖아요. 네. 아빠가 혹시 영화에서도 2명이 나오나요? 아니요. 한 명이에요. 근데 소설에서는 아빠가 2명인데 이게 내용이 엄청 좀 세요. 그래, 이거 스포라서 얘기할 순 없고, 그래서 이 딸이 더 갈구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게 훨씬 더 세세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좋았다면 진짜 소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거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왕번빵님이 원작 소설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나무위키 들어가 보면은 원작과 영화의 비교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한 이 발언이 불과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었던 그 요약본 찾아보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랑 좀 상반되는 얘기 같아서 말해놓고 아차 싶긴 하네요. 다른 분들 감상을 쭉 들어보니까 대체로 저도 비슷하게 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여기서 여자 주인공 그 조디 포스터도 처음에는 증거도 없는 어떤 외계에 있을 거라고 예상만 하는, 생각만 되는 그 어떤 무언가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관찰하고 막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과학자나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고 존재를 뭔가 입증할 수 없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는 종교인들이나 결국에는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과학자 대표 캐릭터인 여자 주인공과 그 종교인 대표 캐릭터인 남자 주인공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영화화가 되면서 둘이 연인 관계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종교계를 대표하는 캐릭터와 그 과학계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서로 연인으로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최소한 비난은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영화에도 직접적으로 대사가 나오죠. 그 조디 포스터가 그 우주인으로 갈 면접을 볼 때 종교를 믿는 사람이 95%다. 근데 안 믿는 5%가 95%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면서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인데, 그 흡입력 자체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기술을 가지고 웜홀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했을까. 인류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뭔가 확실한 걸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서로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너무 목표지향적인 삶 혹은 돈만을 위해서 좋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런 것만 너무 쫓고 있는 게 아닌가, 인류 자체가. 지금 뻐꾸기님 말씀 들으면서도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쨌든 제목이 컨택트잖아요. 컨택트라는 거는 서로 뭐 이어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이게 가족이나 연인이랑 보면 엄청 좋은 영화라는 게, 넓은 우주 안에서 과연 우리만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컨택트 되어진 이어진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연인이나 가족과 보면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얼마나 이렇게 축복스러운 일인지, 이거는 과학도 종교도 뛰어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고 감정이 들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콘택트라는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뻐꾸기님과 완방빵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비판적인 지점이 있는데요. 네. 포레스트 검프랑 비슷한 느낌 받았었거든요. 네. 같은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 영화잖아요. 보수주의적인 어떤 시각이 분명히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시 인간으로 귀결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네. 결국에는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미국식 보수주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조디 포스터는 그 연인하고 관계를 나누고 나서도 하늘을 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비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냐면 원래 정상적인 가정에서 받았어야 할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 비추는 것 같아요.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 이제 인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게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는 주제의식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점은 약간 불편한 지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감독이 그쪽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영화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이 영화에 나오는 과학자들도 전부 다 미국 사람인가요? 그런 거 같네요. 아마 소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도 나오는데 하청을 주는 걸로 나와요. 일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해서. 근데 90년대 과학기술은 소련이 붕괴됐었어도 아마 소련이 거의 삐까삐까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영화상에 나오는 지금으로 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도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오긴 하죠. 네. 그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 영화에 나온 대사 한 줄로 제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우주에 만약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지? 라고 주인공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게 딱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네. 영화 속에서 대통령이 클린턴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노린 것 같은 게 원작에서는 여성 대통령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클린턴으로 일부러 굳이 바꿔서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클린턴 나오는 화면만 뜯어다가 뭐 합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출했거든요. 그쵸? 저는 그것도 정치색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썼던 기법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이었잖아요, 클린턴이. 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 보좌관들이 펼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비꼬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연출 방식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무진들도 대통령 말에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들 실속 차리려고 하고 있고 그 우주선에 그 처음 탑승하려던 그 영감님도 조디 포스터 공관은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 대통령도 배우 역할을 누굴 시켜서도 됐을 텐데 굳이 클린턴을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것도 직접 출연이 아니라 합성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이것도 재밌는 지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신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가볍게 얘기를 저는 그것도 아까 외계인의 존재를 믿냐랑 같은 대답일 것 같아요. 아마 같긴 한데 신이랑 외계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뻐꾸기님의 말씀은 조물주를 믿느냐 그 얘기신가요? 절대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절대자가 있냐 없냐. 그냥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하느님을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어떤 꼭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냥. 저는 영화로 이거-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프로메테우스 보셨죠? 봤죠. 리틀 레스페. 네. 네네.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해답이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생명체에 대한 거는 결국엔 분명히 어떤 절대자는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절대자가 찝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오류나 어떤 실험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이 자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여운거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까요. 저는 프로메테우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이거 종교 간
지구는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지구인이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치. 예, 태양계에서도 따져도 이게 엄청 작은 행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생물이 있다고 해도 우리라는 생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뭐 그냥 인간이고. 메인블랙에 나온 캐비넷 속 우주라든가 고양이 방울 속 우주 그런 걸 수도 있다. 예,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뻐꾸기님은 믿으세요? 신을?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부정적인 입장이시라는 거죠. 네. 근데 완전한 부정은 그거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하는 그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의미 없다라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존재가 보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존재하는데 왜 그런 쓸데도 없는 걸 그건 더 중요한 게 바로 옆에 있는데 인간의 오만이에요. 근데 카깡님 말씀처럼 이게 인간의 오만이자 인간의 정의인 것 같아요. 인간을 정의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동물은 결국엔 내가 먹냐 먹히냐의 그런 관계인 거지 인간만이 유일하게 나 자신을 정의해 주는 것도 내가 아니라 결국엔 다른 인간이 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생긴 것 같아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신. 우리가 존재한다고 스스로 정의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저기 독일 저 물리학자 중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 자서전에 있었나? 그분이 여행 가다가 어떤 자연 현상을 목격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신의란 건 결국 자연 법칙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과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물리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칙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그래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막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드는 신도 사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신조차도 사실은 별거 아닐 수도 있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후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들 느꼈던 감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과학과 종교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오늘 이 방송을 마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외계인이나 신들보다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며 오늘 방송 마쳐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